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헬릭스미스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서 밝혔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호재기사가 부풀려지듯이 악재기사도 부풀려진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헬릭스미스는 바이로메드라는 이름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1세대 바이오 기업이죠. 바로 1호 특례 상장 회사가 헬릭스미스인데요. 헬릭스미스가 손실을 봤던 내용을 2021년 3월 3일에 또 기사가 나왔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이 기사도 조선비즈의 이다비 기자입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러한 기사들을 쓰고 있죠. 그런 논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했던 거고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적과 내 편이 나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기사 내용에 보면은 이제 헬릭스미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헬릭스미스는 본업인 신약 개발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사모펀드 등의 2,500억 원을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퇴출 위기에 몰렸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2,500억 원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보통 기업들이 잘못돼가는 시그널 중에 하나는 자기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다른 기업들을, 전혀 업종이 다른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렇게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다던가. 지금 2,500억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들을 본업이 아닌 다른 곳에다 투자를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자금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으니까 투자를 한 걸 수도 있겠는데, 본업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2,500억 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헬릭스미스는 10월 16일에 정정증권신고서 공시가 나오고 19일에 주가가 하한가를 가고 20일에 입장을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투자 손실이 부풀려져 있다 라고 해명을 한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지난 5년간 위험 상품에 투자한 누적 총액은 2,640억 원이 맞긴 하지만은 이 중에서 원금 1,350억 원과 이자 182억 원을 문제없이 회수해 상환받은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문제가 된 것은 극히 일부. 그러니까 헬릭스미스가 지금 2,500억 원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 그래서 손실 위험에 빠져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들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으로 헬릭스미스에서 이제 해명을 하게 된 건데, 헬릭스미스는 유상증자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했고 회수가 어렵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헬릭스미스에서 밝힌 것만 봐도 지금 2,600억 원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는 이미 회수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회수가 안 된 상태는 1,300억 원 정도. 물론 이 중에서도 문제가 된 것들, 그러니까 상환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415억 원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알려진 2,600억 원이 전부 다 손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300억 원은 돌려받았고, 그러니까 남은 1,400억 원 중에서도 지금 고위험 상품에 투자된 것은 415억 원이다. 그러니까 헬릭스미스가 주장하기로는 2,600억 원 규모가 아니라 지금 415억 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풀려졌다. 자, 그리고 문제가 된 415억 원 중에서도 64억 원은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300억 원대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회수 불능으로 손실 처리한 금액이 75억 원. 이거는 이제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는 게 276억 원인데, 이런 것들은 분쟁 조정 신청을 등을 통해서 최대한 회수에 나설 것. 그리고 DLS, 독일 헤리티지 DLS 상품에 25억 원 투자된 것은 판매사에게 신탁금의 50% 지급 결정을 내려서 최소 투자 금액 중 절반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415억 원인데 이 중에서 64억 원 회수했고, 300억 원대에서도 지금 일부는 또 상환을 기대할 수 있고, 이것저것 따지면은 대략 이제 최대치로 봤을 때는 한 300억 원대 정도 손실. 그런데 뉴스 기사로는 지금 2,600억 원대라고 적히니까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부풀려졌다, 이렇게 회사에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요,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것은 뭐 잘못했다라고 하면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5년에 걸쳐서 투자한 총액이 2,600억 원이지 이 2,600억 원이 토탈 손실로 찍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면은 저게 2,600억 원 전부 다 날린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후에 나오는 기사들도 보면은 다 금액들을 2,500억 원대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황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헬릭스미스가 2,500억 원을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은 상한을 받았죠.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지난 공시들을 공부할 때 10월 16일자로 가면은 헬릭스믹스 공시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정돼서 날짜가 바뀐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보면은 2020년 12월 16일 마지막 정정된 증권신고서가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해보면은 헬릭스믹스의 지난 공시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0월 16일자가 있죠. 이렇게 클릭하면은 우리가 10월 16일에 정정돼서 나왔었던 공시들을 다시 조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날짜에 공시가 없다 그러면은 그 이후 날짜들로 가서 정정 공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는 이제 팝펀딩 사모펀드 것만 봤는데 그 밑에 DLS도 있다고 했잖아요. 요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투자 등급 2등급, 2등급으로 지금 15억 원, 10억 해서 합쳐서 25억 원이잖아요. 이게 독일 헤리티지 DLS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초 만기일이 10월 12일, 이거는 1월 4일이네요. 그래서 얘는 지났죠. 공시가 나올 시점이 10월 16일이니까. 그리고 독일 헤리티지 DLS는 실제 회수 금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팝펀딩도 판매사가 신한금융투자. 자, 여기 밑에 독일 헤리티지 DLS도 판매사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랑 신한금융투자가 계약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전부 다 신한금융투자를 통해서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전부 다 5%에서 뭐 8%까지 되니까 저금리 시대에서는 굉장히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런 사모펀드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1등급 이렇게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수익률도 높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각종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서 당사는 상기와 같이 각 펀드별 지급 지연에 대하여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사가 제공한 잔고증명서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치라고 판단되는 금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가지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매매거래 정지 그런 거가 되진 않았지만은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것들 사모펀드에 투자한 내역들을 숨기고서 그리고서 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서 재무제표에서는 숨겼다. 그럴 경우에는 뭐 최악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가 될 수 있으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게 되는데 굉장히 무섭긴 하죠. 자, 물론 헬릭스미스는 재무제표에 인식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향후 당사는 각 사모펀드에 대한 부실함 내지 손상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현재 헬릭스미스를 봤을 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에 주말 동안에 요 증권신고서를 읽을 때 요런 문장들을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랄까. 이게 일말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9일에 장 열리자마자 던진 투자자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시초가 15%에 시작해서 한가로 마감을 했죠. 생각해보면은 뭐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정말 우량주 아니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 다 리스크를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헬릭스믹스가 손실을 본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다. 우리가 보통 2,500억 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봐서 2,500억 원을 거의 다 날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이 중에 절반은 회수했고 문제가 되는 것은 400억 원. 그 중에서도 일부는 회수가 됐고 일부는 손실 처리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